안녕하세요. 저는 신기부 기술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기술사 심기부입니다. 저는 1970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견적, 소프트웨어 감정 업무를 한 5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로 본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목적은 첫 번째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승소하는 비결을 가지고 변호사님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듣는 말 중에 AI 시대가 되면은 변호사의 일이 많이 줄어든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0대 노펌에서 변호사 신입 채용률이 작년보다 23%가 줄었다. 그래서 변호사를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호사님들도 일이 많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질문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질문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변호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일이 없다고 그러실까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리고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변호사 수입료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 이런 IT 소프트웨어 소송을 하면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 변호사 아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공계 출신이니까 인문계 출신들보다 훨씬 더 안다.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거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논리란 말은 기술하고는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게 되신 분들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0건, 2000건이 넘어가는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그 많은 변호사들이 실제로 알고 변호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또 소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많이 또 자주 일어나는 분쟁이 이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이 소프트웨어를 이런 걸 만들어줘. 그러면 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어. 그러면 좋아.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면은 아주 해피한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10개월쯤 가다가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말이야,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계약 해지하고 지금까지 준 돈 도로 반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제대로 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안 된 거야. 그러고 맞고소를 하게 되죠. 고소하죠. 그러면 다투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야, 그럼 감정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럼 감정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그 감정 내용 중에서 지난 2025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보고서에 90.5%라고 완성률이 나왔는데 그럼 잔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야, 소프트웨어를 해서 1%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돈 못 주겠다. 그렇게 하고 아니다. 90% 이상 내가 이게 개발을 했고 그 하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금방 수정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해서 소송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 완성되지 않으면 추가로 얼마가 더 됐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감정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프리징하고 확정했다는 얘기죠. 개발을 중단한
10몇 년 7월 5일 기준으로 최종 설계 산출문에서 확정한 과업범위와 프로그램, 과업범위의 추가 영역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각 중요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완성도를 퍼센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한 겁니다. 감정에. 그러면 감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 계약이라고 본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소프트웨어 계약은 도급 계약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도 소프트웨어 계약은 도급 계약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도급 계약이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세를 완성하고 그걸 갖다가 주고 돈을 받으면 된 것이 도급이라고 하죠. 자, 그럼 완성다 됐다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그러느냐? 자, 발주자가 소위 갑이 내가 하는 그 개발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는 것에 최소 주문 단위, 업무 단위를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뭐라고 그러냐? 최후의 공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최후의 공정까지 짝정대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걸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기능의 성능을 갖추었다는 사실까지 개발자가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공정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후의 공정은 좀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걸 했냐. 자, 이공계 또는 공과계 분들하고 문과계랑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발주자는 내가 주문을 합니다. 이게 요건장의 주문입니다. 우리 AI에서만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주문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하자다, 못 쓰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를 쓰실 때 이게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고 맞다 하면 그때 끝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기술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수발주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과나 이과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앞에 있는 것을 이 대부분 판례에서 V 모델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것에 쭉 밑으로 된 것을 이 구현, 소위 코딩이라는 부분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보면 기술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기본 설계대로 된가 이거, 상세 설계된가 이겁니다. 자, 내가 소화하는 주문서로 됐냐 하는 것이 합격 판정 테스트 이겁니다. 이거 최후의 공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앞에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요건정의서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요건정의서로 되느냐를 보는 것이 인수 합격 테스트 공정이 이게 최후의 공정이 됩니다. 최후의 공정. 최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완성도를 표시할 때 무슨 단위로 하느냐? 이 자체는 소위 말하는 유스케이스란 말을 씁니다. 다음 기회에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스케이스. 첫 번째 용어를 알아요. 유스케이스. 라서 하나 말을 씁니다. 유스케이스는 실제로 하면은 필요한 기능들이 등록이 되고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등록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걸 유스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 단위는 이것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 이 감정서에서 말하는 이 기능 단위로 한 겁니다. 기능 단위로 해서 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쪽에서 이게 개발해 오면은 완성이 되느냐 미완성이냐 하자가 있느냐 3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판정을 했습니다. 실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별첨심이라고 온고가 저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 목록에 대해서 감정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이 감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감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가 중립성입니다. 제가 감정인에 지적내면 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신 전문적이 있느냐 확인한 다음에 중립성입니다. 양쪽의 원고나 피고 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해달라. 심지어는 따로따로 만나지 말고 항상 같이 만나서 해라. 한쪽 말만 두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판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원고, 피고 측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등에서 감정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했습니다. 기능 단위로. 그 중에서 원고가 제한 3016개 중에서 감정이 불필요한 것 빼버리고 2426개, 1928개에 대해서 정상은 1465개, 검증 불가 460개. 그것은 원고가 합의를 하였고 498개 기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하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 498개 기능에 대해서 본 감정인이 오류 350개, 정상 30개, 감정 불가 23개, 개선 대상 93개. 여기서 별점 11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감정서에. 이래가지고 완성도 평가를 위한 하자 기능 파악 자료 보면은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전체 2426개 중에서 불가 463개, 검증 불가, 감정 불가, 개선 대상 9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1494개를 하자 300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완성이 된 것은 100%로 있습니다. 하자 기능은 완성률을 50%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95개 완성률은 1.0, 그 다음에 하자 기능은 350, 0.5, 전체 1847로 나눠서 0.9047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률은 90.5%로 감정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감정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첫 번째, 1심에서는 자, 야 90.5%지만 10.5%지만 오픈을 하다 실수가 실제 쓸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자, 원고가 잔금 전액을 인정해달라 10억 얼마 정도다. 전체 인정을 다 해줬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항소가 돼가지고 뭐냐? 서울 고법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위 감정인의 감정은 존중을 한다. 1심은 똑같이. 그 다음에 90.5%는 완전 이행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완성도 비례로 잔금을 해보니까 뭐냐? 6억 정도 된다. 그래서 6억 정도를 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모두 다 기각된 겁니다. 그럼 뭐냐? 완성은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게 완성이 아니다. 하자가 있어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완성 판단의 기준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계약 목적은 이 시스템을 오픈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운용 가능성은 실사용은 완성의 가장 강한 간접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률 90.5%는 운용도 가능하고 완성도 인정하고 잔금도 지급을 하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감정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완성도 90.5%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완성도에다가 추가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